1차 함수라고 불러요. 물론 m이 뭐가 아니라는 상태에서 0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도 어차피 뭐야? 직선이었지. 맞아? 직선이었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의 제목은 1차 함수가 아니라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씨! 함수가 아니야? 네, 함수가 아니에요. 방정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1차 함수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직선의 방정식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에요. 단 a하고 b 두 개가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예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볼 때는 얘를 막 이렇게 이항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나와요. 얘. 맞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선생님 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 왜는 1차 함수입니까? 왜 얘는 함수가 되고 왜 얘는 방정식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개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을 보게 되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식은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x 입장에서 정리해서 x는 ay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요 세 개의 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세 식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식에 적어놓습니다. 땡땡.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하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식도 그릴 수 있고 y축의 평행한 식도 그릴 수 있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도 그릴 수 있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저 식을 가지고는 단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a는 0이고요.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b는 0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만 이런 그림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가 뭐야? 1차 함수라는 식의 구조지. 맞아? 1차 함수라는 저 식의 구조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은요. 요런 그림, 이런 그림, 요런 그림. 요 세 가지 종류의 그림밖에 없어요. 얘는 a가 0일 때, 얘네 둘은 a가 0이 아닐 때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식 옆에 적어 놓으세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으로 시작되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의 패턴은 이렇게 세 종류의 그림이 돼요. 얘는 a가 0일 때, 얘는 a가 0이 아닐 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는 뭐라고 말을 적겠어, 선생님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 그렇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예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 그림을 딱 보자마자 와우, 얘 함수네, 얘 함수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무리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함수라고 불리지 않는 개념들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함수와 방정식인 것들은 어떻게 그림으로 찾아낼 수 있냐? 얘는요, 일자를 그었을 때 항상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점 이상이 막 2점에서 만나고 3점에서 만나고 이런 것들 있지? 얘네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요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그림들은 전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기준으로 해서 1차 함수라는 개념을 배운 거예요. 반면에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 뭐 일자를 쫙 했더니 무수히 많은 점들과 만나지. 무수히 많은 점들과 만나지. 그래서 얘네들은 1차 함수의 식에서 본 적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 위에 있는 녀석은 함수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태지. 그래서 요 식을 기준으로 한 단원의 제목이 뭐가 된 거야?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함수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은 맨 위에 있는 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2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가끔요, 저 세 방정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와. 사급 문제 중 하나지. 왜?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이등분 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아주 쉬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 수직 이등분 선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요 두 점에 무슨 점을 잡아야 됩니까? 중점을 잡아야 되겠지. 맞아? 자, 중점의 좌표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2라는 점과 마이너스 4라는 점에 중점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두 개 합치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자, 또 2분의 3과 마이너스 1 두 점 사이에 중점을 구하고 싶어요. 몇 나옵니까? 2 나왔어요. 그치? 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수직 이등분선, 즉 요 한 점을 지나면서요, 요게 보이는 요 녀석과 기울기가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나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조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무슨 조건 보여요? 한 점 보이지. 그리고 또 뭐가 보여? 기울기가 수직이다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기울기만 구할 수 있으면 요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해보도록 합시다.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6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3분의 2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 자,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직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두 직선이 뒤에 가서도 이제 배우는데 두 직선이 수직이야. 이때는요,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M-라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M분의 1이지. M이라고 주어진 기울기에 역수를 취해서 부호를 바꿨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부호를 바꾼 역수라고 좀 기억을 해둘 거예요.
부호를 바꾼 역수. 자, 무슨 얘기냐? 보도록 할게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8이었어. 그런데 내가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부호를 바꾼 역수 마이너스 8분의 7 요렇게 구할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두 직선이 수직이래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시작! 부호를 바꾼 역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역수 한 번 더, 부호를 바꾼 역수.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지? 맞아? 자, 여기서 이제 또 얘기 하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식 우리 어떻게 세웠었어요? y-2를 기울기 2분의 3에다가 x -1 뭐 요렇게 식을 세웠던 기억나나? 안 나? 예, 몇 페이지야?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 보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식 불러볼까? 시작! y-y1은 m, x -x1 바로 요런 구조지. 맞아? 그래서 요 녀석을요, y는 2분의 3x 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얼핏 이렇게 얘기했어. 자, 숫자가 나오지 않은 개념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지만 숫자가 나올 땐 그냥 계산해서 다르게 푸는 거예요. 요건 개념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자, 실제 숫자가 나올 땐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훨씬 훌륭하냐? 그냥 보면서 기울기 2분의 3이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3x 써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이 직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려면 뒤에 뭐가 더 있어주면 되겠어? 2분의 5가 더 있어주면 되겠네? 맞니? 그래서 막바 어머, 이거 잘못 풀었니? 이거 예, 잘 풀었다? 예, 얘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1이야. 예,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그냥 막바로 답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개념일 뿐이야. 문자가 나온 개념일 뿐일 때고요. 숫자로 풀 때는 그냥 막바로 기울기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 잡아낼 수 있을까? 네. 그럼 지금 저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왜 연습시켰냐? 예, 아래에 있는 그런 문제 풀려고 연습시킨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심, 삼각형의 심에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외심, 내심, 무게, 중심 배웠죠. 그리고 보통 삼각형의 오심이라 그래서 방심 그리고 수심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아래에 수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의 좌표야. 자, 수심의 좌표는 무엇의 교점일 것 같아? 무엇의 교점일까? 수심. 수선. 수선이 뭔지 너희는 아니? 예, 수선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직선이 있었어? 한 점이 있었어. 그런데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리시오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요 선이 수선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90도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요 선이 수선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 땡땡!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 두 수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듣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A는요 0,4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B라는 점은요 0,0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C라는 점은요 6,2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런데 나보고 수심의 좌표를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 이 문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수선 2개 그어서 그 교점이 수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선을 긋는다. 슉 그어요. 어떻게? 90도가 되게끔 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수선을 그을 거예요. 또 어떻게? 여기에서 슉 그어서 90도가 되게끔 그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점의 좌표를 수심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나 뭐 해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과 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방정식을 우선 구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할 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몇 개다? 2개다.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 점이지. 점하고 얘는 뭐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졌어.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누구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BC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기에 보이는 선분 BC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 개념식으로 불러봐.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 2점이 주어졌다. 기울기는 시작! 6 빼기 0분의 2 빼기 0. 그래서 기울기 몇이다? 3분의 1이다예요. 됐나? 그러면 얘는 어때? 이 직선의 수직이지. 부호를 바꾼 역수. 얘는 기울기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우선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기울기 자리에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와,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0,4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고? 뒤에 뭐가 오면 되겠습니까? 뭐가 와야 돼? 4, 4, 4. 4. 서요. 네. 되겠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요번에는요, 선생님이 여기에 보이는 이 파란색 직선 구할 거예요. 한 점 0,0은 주어졌지? 그러면 나는 이제 우선 누구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 AC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AC의 기울기 구해볼 겁니다. 자, 식 세워볼까? 시작! 6-0분의 2-4.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 부호를 바꾼 역수. 얘는 기울기 몇이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y는 3x 이렇게 적어놓는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대요? 0,0 지난대요. 뒤에 뭐 적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내가 2개를 구해낸 거야. 누구랑? 바로 이 직선이랑 누구? 얘. 그러면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의 방정식 구하고 싶으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y는 3x. 자, 두 개의 식은 선생님이 더했더니 2y는 4 나오네요. y의 값 몇 나온다? 2가 나옵니다. 자, y의 값이 2가 나올 때 요 밑에다 놓을까? x의 값 구하면 x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2 나오네요. 그러므로 수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3분의 1 콤마 2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됐나?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 없어? 자, 우리 찬주야 졸지 말자. 찬주형이 졸면 선생님이 무서운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렇게 긴 머리 사람들이 졸면 이렇게 졸고 그들
예. 그래서 공포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 들어요. 자, 졸지 말도록 합시다. 몇 분 남았니? 5분 남았네. 자, 우리 2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의 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외심. 외심의 뜻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무엇의 교점? 뭐 외접원의 중심 이런 거 말고 무엇의 교점? 원은 안 나와요, 지금 상태에서는. 무엇의 교점? 자, 선생님이 내심은 뭐랬어? 내내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랬지. 그러면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기억나십니까? 자, 얘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정의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야.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푸는 외심의 좌표는 어떻게 푸냐? 외심의 좌표를 푸는 개념은 이렇게 풀 겁니다. x, y라는 외심의 좌표를 가정한 후에 a5의 제곱은 b5의 제곱은 c5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등식 몇 개? 두 개예요. 등호가 두 개 보이면 얘는 식 두 개에 불과한 거야. 이걸 보고 선생님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아서 식 세 개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식이 중복돼서 이 녀석의 핵심은 두 개밖에 안 나와.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 녀석의 의미는 미지수 두 개, 이 녀석의 의미는 식 두 개의 수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얘를 하나 들어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잡을게요. B는 4,0, C는 2,4라고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 보이는 요 외심의 좌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의 좌표 구할 때 제일 먼저 바로 요 외심을 가정합니다 라고 그랬죠. 뭐라고 가정한다? x, y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놓고 미지수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쓰지. 어떤 식 필요해? a5의 제곱. 식 세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은 그냥 y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지. 뭘 쓴 거야? a5의 제곱 계산한 거예요. 됐나? 자, 이제 뭐와 같다? b5의 제곱과 같다라고 써서 x-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 이 녀석과 같다라고 해서 얘의 제곱과 같으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과 같다라고 놓고 식 두 개를 보시면 돼요. 네. AO, BO, CO의 길이는 같은 거죠? 네. 왜냐면 이렇게 원이 될 테니까 반지름의 역할을 하거든요. 둘이 제곱해서 왜 같은 건지 이해가 갑자기 안 됐어요. 이젠 됐어요?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제곱한 길이도 같겠지. 자, 이 녀석 이제 얘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얘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잡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나 풀어볼까? 자, 앞에 있는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이네요.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났더니 x값만 나오겠네요. 12x는 요 녀석 넘어오니까 12. 결국 x의 값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 이미 1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x자리에 1 대입해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9 플러스 y의 제곱은 자, 1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나와서 y제곱 y제곱 사라져요. 결국 8y는 얘 계산하면 17에다가 빼기 9 하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8 나오니까 8. y의 값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외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1,1이다 라고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오면 XY 가정은 AO의 제곱은 BO의 제곱은 CO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한 번만 읽고 가자. 외심의 좌표는 시작! 외심의 좌표는 XY 가정, X, Y 가정 후 AO의 제곱은 BO의 제곱은 CO의 제곱이다. 되겠습니까?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네. 지. 저기 ABC 좌표는 쌤이 정하시는 내 맘대로 정한 거야. 마음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에선 여기가 주어지겠지? 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서 끝. 개념을 열심히 읽어와야 돼. 네. 다리 정자 쓰세요. 네. 20번씩 채우고.